책을 출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꼭 책을 출간해야만 작가인가요? 긍정적인 복수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출판사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출판사의 분류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독립출판사, 소형출판사, 대형출판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대형출판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1인 출판사를 포함한 소형출판사가 있고 독립출판사가 있어요. 요즘은 두 형태 모두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이걸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1인 출판사를 포함한 소형 출판사를 말씀드리면 이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하고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규모만 작은 거예요. 규모가 아주 영세하거나 1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출판사는 1인 출판사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독립영화 아시죠? 독립영화는 상업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감독이나 배우가 추구하는 예술성에 조금 더 집중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독립출판도 마찬가지예요. 1000부, 2000부, 3000부 이렇게 많은 부수를 찍어서 전국에 있는 대형 서점에 입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규모의 책을 만들더라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대형 서점에 입점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출판 서점을 통해서 소수이지만 내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독립출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립출판사가 아니라 소형출판사나 대형출판사 중심으로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출판, 자비출판, 부분기획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책을 출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답하기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차를 살 때 얼마가 들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소형차를 사는 사람은 1000만 원대에서 할 수 있고요. 외제차를 사는 사람은 1억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내기가 참 힘들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1000만 원 내로 드는 것 같긴 해요. 이 비용을 출판사가 모두 부담한다면 기획출판이 됩니다. 대신에 저자의 인세는 거의 10% 이하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책을 출간하신다면 대부분 5에서 8% 사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출간한 책이 15,000원이라면 거기 5%면 750원이 되는 거죠. 8%라면 1,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책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여러분은 1,000원 내외로 나한테 인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비출판입니다. 자비출판은 말 그대로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저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인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30%에서 50% 정도 되는데요. 15,000원짜리 책이 팔렸을 때 5,000원에서 7,500원 사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기획 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자와 출판사가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반반 부담한다고 했을 때 저자의 인세는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실 때 대부분 기획출판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원고를 보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책을 만들어지는 걸 생각했지 내 돈 내고 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출판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부분기획출판을 선호하는 출판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비출판 전문 출판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출판은 말 그대로 내가 돈만 내면 책을 출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가 돈을 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원고를 꼼꼼하게 편집하고 좋은 디자인을 해서 퀄리티 있는 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비출판보다는 부분기획출판이나 기획출판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는 책을 한번 내보는 게 내 인생의 하나의 꿈이었다. 일단 출간 자체가 목표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비출판을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어느 출판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출판사를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여러분의 성향에 있습니다. 저도 많은 작가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좋은 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출판사라면 믿고 기획출판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습니다. 출판사가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책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작가는 출간에 관한 많은 부분을 출판사에 맡기고 또 다른 책을 준비한다거나 자신의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기획 출판을 선호하는 작가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 책은 분명히 잘 팔릴 건데 이 책 한 권 팔아서 나한테 겨우 1,000원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1,000권을 팔아도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분들은 내가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나의 인세를 높여서 책이 잘 팔렸을 때 나의 수익을 조금 더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작가가 함께 짊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더 함께 일한다는 느낌도 날 것 같고요. 더 좋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형 출판사와 손을 잡을 기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형 출판사나 1인 출판사보다는 그쪽으로 끌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대형 출판사가 좋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작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출판사는 많은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작가도 많고요. 아마 그 작가들에게 모두 똑같이 노력을 쏟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명한 기성 작가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되는 분야를 쓴 작가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출간 일정이 좀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소형 출판사나 1인 출판사를 일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없죠. 왜냐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지금 작업하는 이 책이 꼭 잘 돼야 돼요. 이 책이 잘 돼야 우리 출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모든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원고 투고와 출간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그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받지도 말고요. 상처 주지도 마세요. 원고 투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책을 출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꼭 책을 출간해야만 작가인가요? 어쩌면 책을 출간하지 않았지만 작가처럼 고민하고 그 누구보다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 예비 작가분들이 저는 많다고 믿고 있거든요. 상처받으실 필요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원고를 다듬고 원래 본인이 쓰려고 했던 그 색깔을 잃지 않으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고 투고 과정에서 조금 속이 상하셨더라도 출판사나 편집자를 너무 원망하지도 마세요. 굳이 상처를 줄 필요도 없다는 걸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작가나 출판사나 편집자나 목표는 똑같아요. 좋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단지 그 인연이 서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원고 투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원고를 정성으로 대하는 모든 출판사가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고 투고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